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리사이클링 홀딩스, 페이팔, 그 다음에 어도비입니다. 이 세 기업 모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리사이클링 홀릭스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 2월 10일 날 나온 조금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할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 모건 스탠리가 지금 약간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보면 지금 리사이클링 홀딩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오버웨이트에서 홀드 의견으로 좀 한 단계 낮췄다라고 지금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이 아담 조나스와 그의 팀들은 리사이클링 홀딩스가 앞으로 배터리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금의 수요를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의 수요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대체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이걸 위해서 뭐 주식을 조금 더 발행을 한다던가,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혹은 뭐 회사채, 부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지금 어쩔 수 없이 리사이클링 홀딩스에서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리사이클링 홀딩스가 나쁘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성장적인 잠재력, 이런 성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리사이클링 홀딩스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리사이클링 홀딩스의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 예상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0달러로 좀 낮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표는 지금 각 그 투자사들의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에 그런 이제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는 모건 스탠리가 가장 낮습니다. 10달러고, 뭐 가장 대표적인 뭐 파이프 샌들러에서는 18달러, 나머지 회사들도 18, 17, 뭐 15 정도 이제 달러를 목표 주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업사이드는 최대 한 155%에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 42%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업은요, 바로 페이팔입니다. 어떤 이제 뉴스가 나왔냐면, 자, 지금 패닉 타임이 바로 페이팔을 살 바잉 타임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오늘 2월 20일에 나온 이제 기사죠. 자, 지금 페이팔에서 제시한 이런 숄텀 가이던스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먹구름을 들이우게 했다, 이제 구름을 끼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2021년도에 페이팔의 레비뉴가 17%였어요. 근데 레비뉴 그로스가 근데 지금 2022년도에는 요거보다 약간 떨어진 15%에서 17%를 이제 페이팔에서 얘기를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려였고요. 두 번째는 페이팔의 신규 고객을 15에서 20 밀리언 카운트밖에 확보를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그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우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페이팔을 볼 때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페이팔은요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가치주의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빠지지 않아도 페이팔은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good enough reason이에요. 이 페이팔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바로 좋은 이유가 바로 프리 캐시 플로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프리 캐시 플로우는 어떤 그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 정말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데 ultimate definition, 그러니까 근본적인 뭐랄까요, 뭐 측정 요소, 그런 요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은 회사는 정말로 좋은 회사이고, 프리 캐시 플로우로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 회사가 뭐 배당금을 주거나 혹은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쓰이는 것이 바로 프리 캐시 플로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이제 뭐냐면요, 또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매 분기마다 페이팔이 상당한 양의 그 프리 캐시 플로우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만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 저자가 강조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면 because of paper's significant free cash flow, free cash flow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는 아마 이 free cash flow로 바이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페이팔은 2021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이제 벌써 3.4 빌리언 어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양이냐면요, 프리 캐시 플로우, 그 페이팔 프리 캐시 플로우의 63%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2022년도에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지금 6.0 빌리언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과거에 미루어 봤을 때 63%를 했다면 아마 3.8 빌리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을까라고 이 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페이팔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make more sensitive, more sense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치에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캐피털 얼로케이션이, 그러니까 자본 얘네들이 어떻게 분배를 했나라고 봤을 때, 지금 스탁 리퍼체이스 있죠. 자사주 매입을 2016년부터 꾸준히 해왔다라고, 이제 돈을 뭐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적게 벌면 적게 하고, 하지만 이제 2022년도에 레비뉴가 많이 좀 더 향상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는 3.4 빌리언이었지만 한 3.6 빌리언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저자의 의견이죠. 자, 그러면 리스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리스크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카운트, 그러니까 계좌 수가, 그러니까 이 페이팔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이제 사용자 수의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게 바로 그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탑라인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의 그 성장률이 약간 좀 감소하는, 그렇게 완화되는 게 바로 이 리스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페이팔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너무 이제 과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정작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요. 볼게요. What I see as a bigger risk. 이것보다 더 큰 요소는 뭐냐면 decline in free cash flow. 그러니까 그 free cash flow가 줄거나 아니면 이런 성장률, 레비뉴 그로스가 둔화되거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히려 좀 신경을 써야 될 요소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그 페이팔을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얘들이 어떤가 봤더니, 지금 여기서 어닝이에요. 포캐스트입니다.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어닝을 할 것인가, 레비뉴가 어떨 것인가 지금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2024년도까지는 너무 멀어서 가져오지 않았고, 2023년도를 좀 보면요. 지금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지금 총 44명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예상을 한 거로는 레비뉴가 이렇게 좀 올라갈 것 같다. 이 레비뉴가 파란색입니다. 레비뉴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프리 캐시 플로우도 지금처럼 이제 핑크색 선인데, 이게 지금보다 계속 우상향할 것 같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죠. 또 보면 인사이더 트레이딩 볼륨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팔의 내부자들이 얘네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지 봤더니 최근에, 그러니까 1년간에 지금 내부자들이 얘네 주식을 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3개월, 그러니까 최대 6개월부터 얘네들이 지금 5명 정도의 내부자들이 계속 이 페이팔의 주식을 사고 있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2월까지 최근에 꾸준히 지금 자사주를 자사주 매입이라기보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었다라고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콘텐츠 나우에서 가져온 이 페이팔의 공매도 현황인데, 지금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친다는 그런 사람은 공매도가 늘어나면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페이팔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매도 쪽에서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아직 이제 더 이상 페이팔에 대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썩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도비를 갖고 왔는데 이 제목도 벌써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도비의 프리캐시 플로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사실 이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목만으로도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1월 15일 날 올라온 뉴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저자는 또 다른 저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어도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도비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소프트웨어가 뭐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있고 뭐 더큐먼트 클라우드,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런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24년까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런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지금 크다. 뭐 32빌리언, 그 다음에 어디 보자. 63빌리언, 110빌리언도로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데 어도비에서 지금 나온 이런 프리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이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굉장히 현금이 많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이낸셜 업데이트와 가이던스를 좀 볼게요. 어도비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장 지금 임프레시브한 거, 가장 좀 감명 깊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그 레비뉴의 90%가요. 리커링 소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아마도 그 기존 고객들이 다시 어도비를 재구매하거나 재구독하는 그루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고객이 계속 꾸준히 어도비를 이용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Asset Light Operations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Asset Light 이제 비즈니스라고 해서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캐피털 인텐시브, 그러니까 자본에 굉장히 좀 의존한 그런 자본 집약적인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 자본으로 뭘 하냐면 무슨 땅을 사거나 어떤 건물을 사거나 혹은 그런 고가의 장비를 사거나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제 캐피털 인텐시브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어도비는 이런 뭐 장비를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게 하는 그런 약간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으로부터 프리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어도비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지금 1년당 4.6빌리언, 그러니까 평균 4.6빌리언이 2018년도, 2019년도, 22년도 3년 동안 평균이 4.6빌리언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지금 그 어도비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6.9빌리언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도비의 포텐셜 마진 익스펜션 또한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도비의 갭 레비뉴가 23%가 이제 증가를 했고 갭 오퍼레이팅 인컴 인크리스가 작년 대비 37%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단 목에 많이 오른 이유가 물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재택근무를 하고 뭐 디지털 솔루션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자, we are also huge fans. 우리는 굉장히 지금 어도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 프리스틴 밸런스 시트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 이게 대차 대조표인가요? 대차 대조표겠죠?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좀 깨끗하다. 프리스틴함이 좀 깨끗하다는 뜻인데 좀 나쁜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도비가 1.7빌리언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숏텀 대비 일단 현재는 그때는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넷 캐시도 현금도 많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많이 만드는 이 어도비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도비도 지금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어닝과 레비뉴를 좀 이제 포캐스트를 좀 보게 되면 2023년도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1년 후죠. 앞으로 1년 후인데
지금 28명의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레비뉴는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잉여 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좋은 그거를 이제 포캐스트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파이낸셜 포지션을 보면 아직 롱텀 라이어빌리티보다는 에셋이 더 많은, 단기간에 무슨 자금줄이 말라서 위기를 겪을 이제 그럴 확률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요거 이제 낙서가 되어 있네요. 좀 지우고 볼게요. 그런데 다만, 지금 어도비의 인사이더들이, 내부자들이 약간 주식을 좀 팔고 있었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들 내부자들이 왜 팔았는지 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 정도를, 요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퀀티스 나우에서 그럼 어도비의 공매도는 어때? 라고 봤을 때 1월 27일 이후로 굉장히 훅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좀 일관된 공매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그 어도비를 바라보는 약간 센티멘트,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또 썩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가 아마 없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이 빠졌던 세 가지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고, 지금 오늘도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을 하고 있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장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도비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위축돼서 뭐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쉽게 하시진 말고요. 이런 기업들이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이제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면 앞으로 어쨌든 뭐 이익을 낼 수 있을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제 좀 믿음을 가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다음 기사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